거기 그냥 개념적으로 하나하나씩 따면서 갈 거야. 따면서 갈 거니까 전체 흐름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보자.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부등식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첫 번째 이제 컨셉들은 당연히 1차 부등식.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되냐면 절대값을 포함하는 경우. 요런 내용이 하나 추가가 되고요. 또는 1차 부등식. 미지수라고 할까요? 여기를 순서를 좀 바꿔줄까? 미지수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얘가 절대값을 포함하는 형태가 1차 부등식에서는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세 번째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2차 함수와 부등식이라고 하는 함수적 해석을 물어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연립부등식이에요. 크게 부등식은 이 네 가지 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출제하는 패턴들은 당연히 또는 수능에서 가장 많이 기본 개념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바로 이 3번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힘들어할 만한 요소가 이제 이 절대값, 이 내용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굳이 얘네들을 좀 통칭해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를 통칭해서 많은 게 뭐냐면 바로 근해 분리 문제. 근해 분리를 꼭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느냐 문제인데 아무튼 기억나시죠? 뒤측경 문제. 판별식 쓰고 축의 위치 쓰고 경계점 보고 판단했던 거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응용되는 형태가 나오는데 보통 부등식은 이 네 버전으로 그냥 기억하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요 교재를 사용합니다. 컬러를 출력해드린 요 교재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드렸던 요 파일은 교과서 파일이니까 이따가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이제 좀 정리하고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드릴 테니까 그때 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유형 1번 때부터 뭐 이렇게 쭉 가면서 설명을 하나하나씩 좀 드릴 텐데 전체적인 포맷은 저렇게 되어 있다. 1차 부등식과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부등식,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 뭐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고등교과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라서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유형 1번 때부터 오늘 유형이 좀 많은데 또 한번 쭉 보죠. 몇 개씩만. 자, 일단 H26번 문제를 풀이하면서 기본 개념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1과 A와 B 이렇게 어떤 크기 대소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억번 B분의 1과 A분의 1 그 다음에 니은번 얘가 B의 제곱분의 A 얘가 A의 제곱분의 B 그 다음에 D급번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A,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거냐? 숫자를 집어넣는 거냐? 보통 학생들 숫자를 많이 집어넣거든요. 절대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자,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말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이 말인 거죠.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A-B가 0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루트 A가 만약에 루트 B보다 크다. 루트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를 제곱한 놈에서 제곱을 갖다 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푸는 겁니까? 일단 기억번부터 볼까요? 기억번부터. 기억번은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죠? B분의 1에서 뭐를 해봐? A분의 1을 빼보는 거죠. 숫자 집어넣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여기서 뭐 하죠? 통분하죠. 그럼 얘가 뭐가 되죠? A-B가 됩니다. 그러면 A, B는 모두 양수인데 A-B는 얘가 당연히 음수가 되다 보니까 얘는 뭐가 돼요? 그러면 음수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얻죠? B분의 1에서 A분의 1 뺐더니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B분의 1이 A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니까 얘는 당연히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할 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부등호에 관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거를 일반적으로 뭐 해봐라? 빼봐라. 자, 두 번째, 니은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으면 B의 제곱분의 A에서 A 제곱분의 B를 갖다 빼주시면 되고 쌤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통분을 A 제곱 B 제곱을 하시되 모양을 잡아주니까 A의 세제곱 마이너스가 B의 세제곱 되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생각을 해보시면요. A하고 B가 모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얘를 세제곱을 해도 어때요?
그래도 어차피 b의 3승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음수라는 거죠. 따라서 b의 제곱분의 a라는 놈이 a 제곱분의 b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는 니은문이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대충 얼추 찾아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디귿인데요. 요게 이제 우리가 1학기 중간에 배웠던 인수분해가 좀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a 더하기 b-1이라는 놈에서 뭐를 해야? a, b를 갖다 빼죠. 부동을 먼저 붙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뺀 거야. 이렇게 뺐어.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를 봤더니, 여기 이렇게 뺄까요? 거꾸로 뺍시다. 이게 모양이 예쁠 것 같아서 a, b에서 이걸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a, b에서 a 더하기 b-를 갖다 뺐더니 이게 뭐가 되죠? a,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해가 b 해가 플러스 1이 됐네. 자, 항이 몇 개죠? 4개입니다. 항이 4개입니다. 항이 4개? 그럼 어떻게 해? 묶어 2개씩. 공통점이 있도록 묶어주니까 이렇게 되면서 얘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얻죠? a-1도 어차피 양수고요. b-1도 어차피 양수니까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얻는 거죠. 야, 그럼 무슨 얘기야? 이 말은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a, b가 a 더하기 b-1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냐? 얘에서 뺐는데 양수라는 것은 얘 넘어가면 a, b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a, b가 더 커야 되는데 a, b가 더 작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리게 됩니다. 자, 급하면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수학적으로는 원래 그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어떻게 해요? 빼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문자 처리하시면, 그러니까 문자가 많아지면 불편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문자가 불편한 것들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거기 위에 한 번만 잠깐 봐볼까? 유형원 이쪽 봐. 자, 거기 위에 봤더니 A, B, C가 실수일 때 뭐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더라. 밑에 나와 있죠? 팁이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등식은 빼라. 네? 빼라. 루트가 있으면 제곱해서 빼라.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생각보다는 심플하게 문자 처리가 됩니다. 자, 넘어가죠, 이제. 이제 요 내용으로 넘어갈 겁니다. 어미검을 했으니까 항상 넘겨봐요. 자, 이제 거기 유형 2번을 쳐다보시게 되면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소개를 좀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려운 거냐? 예, 어려워요. 왜 선생님 어렵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이 일단은 부등호 자체에 대해서도 어렵다라고 느끼지만 문자가 있으면 진짜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등식. 예, 우리가 부등식 전에 배웠던 단원이 뭐냐면 실제로도 우리가 이 전 단원이 뭐냐면 방정식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 부등식의 기본 전제가 방정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잠깐만 들어봐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x 뭐 이렇게 2x-5가 뭐 7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있다라고 하면 아주 쉬운 거잖아. 어떻게? 넘겨주잖아. 이렇게 넘기잖아. 그럼 얘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해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이 기본 전제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풀어서 이거라는 거잖아. 즉 부등호냐 증호냐에 따라 다른 거지 실제로 이 6이 되는 순간들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다가 나는 지금 방정식을 풀고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부분 해결이 되거든요. 일단 문자 처리할 때 한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살려서 가보면 이렇습니다. 자, AX가 만약에 B보다 크대요. 이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되죠? 첫 번째. 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해보자. 진아야.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X는 어떻게 되죠? A분의 B보다 크다가 됩니다. 양변을 그냥 나눠주면 되겠죠? 두 번째 버전입니다. A가 음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A가 음수가 되면 얘가 음수가 되면 양변을 나눌 수가 있죠? 0이 아니니까 양변을 나눌 수 있지만 부등호 방향 어때야 돼요? 바뀌셔야 돼요. 이게 조심스럽겠죠? 자, 얘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자, 뭐냐면 A가 제로일 때가 문제가 특별해집니다. 자, A가 제로라고 하는 상황이면 여기다가 0이라고 집어넣고 여기를 X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대로 일단 B다라고 쓰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잘 봐봐봐. 이제 뭘 판단하냐면 첫째, 야, B가 양수라고 한번 생각해봐. B가 양수라고 생각해봐. 좌변 항상 뭐가 나오지? 어떤 X가 들어가는 순간 0을 갖다 곱하면 얘는 무조건 0이 나오고 여기는 여기가 양수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인데 여기가 3이야. 이거 만족합니까? 만족하나요? 만족 못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해가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가 굉장히 독특해지는 거죠. 특별해진다고요. 자, 두 번째. B가 만약에 음수였다고 해봅시다. 자, B가 만약에 음수였어. 예를 들어서 얘가 마3이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어떠니? 항상 만족하지 않니? 항상 좌변은 제로, 항상 우변은 음수니까 이게 항상 만족. 이게 뭐야? 실수 전체다. 해가 어때요? 뭐 아니면 도케이스죠. 뭐 아니면 도잖아요.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 완전히 가거나 이렇게 되니까. 자, 마지막 디귿번. B가 제로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B가 제로야. 자, 0이 0보다 크다. 만족하나요?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얘가 해가 없다. 쌤이 굳이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은 0을 따로 빼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색깔을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준 이 목적성은 뭐냐면 해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할 때는 보통 이 앞쪽 대가리가 제로인 경우가 무지무지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따가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딨냐면 거기 왜 유형 2번 박스 안에 다 그대로 있어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A가 0일 때 B의 조건에 따라서 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갈리니까 생각을 무조건 잘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내용 하나 잠깐 보고요. 그럼 제가 H28번하고 특수한 거 하나 풀고 여러분께 시간을 한번 잠깐 드려볼게요. 요거 오늘 쓸 거예요. 혹시 이게 거슬리신 분들 우리 전체 35분 이렇게 안 잡을 거니까 10분 정도 쓰는 거는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봐도 저 소리가 좀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모의고사 어떻게 나오나? H29번 문제 봐볼까요? 자, H29번 문제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A, B 모두 다 음수고 A가 B보다 작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A, B의 제곱에 X 더하기 A가 2A가 되어 있고요. A 제곱에 BX 더하기가 2B라고 언급해 있습니다. 오, 이거 풀기가 되게 만만치 않다. 일단 제일 처음 뭐 하죠? X로 묶어야죠. 그래서 얘네들을 쏙 넘겨주고 쏙 넘겨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를 넘길 때 일단 A, B로 묶을게요. 그러면 여기는 앞쪽은 B가 남고요. 뒤쪽은 A가 남으면서 얘가 X가 딱 떨어지고요. 여기 오른쪽 우변은 얘가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일단 잘 모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하냐면 요 B-A가 좌변과 우변의 공통적인데 같은 내용은 아니니까 B-A는 일단 얘가 양수라는 거 확인이 되면서 뭐 할 수 있죠? 양변에 동시에 약분할 수 있죠. 맞죠? 동의하시죠? 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요 A, B다라고 하는 부호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A, B의 부호는 얘도 음수니까 얘는 뭐가 되죠? 양수가 되면서 양변을 A, B로 나누면 뭐가 되죠?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요게 정답이 되겠죠. 맞죠? 부등호가 안 바뀌니까. 그래서 X는 AB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죠. 자, H32번 여기다 한 번 더 표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H32번 해가 특수한 경우. 자, 어떻게 되어 있죠? A에 4X 더하기가 1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B가로에 얘가 X 더하기 2가 들어가 있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끌어당기는 거지.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됐습니까? 승현아, 진아야 여기 좀 봐줘볼래? 이렇게 만들었어요? 됐죠?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는지 봐봐. 해가 밑줄 쳐볼래? 뭐라고 되어 있어? 모든 실수다.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자. 해가 무수하게 많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니까 해가 무수하게 많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케이스. 어떤 특별한 케이스? 얘가 0이어야 되는.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0인 경우에가 뭐 아니면 도가 나오니까 그 앞쪽의 개수가 무조건 제로여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요. 됐어? 한 번만 다시 봐. 제가 분명히 제로가 되는 거를 굳이 0이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좀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봐봐라. 좌변은 무조건 제로 나오지 않냐? 근데 해가 무수하게 많으려면 여기가 제로면
얘가 해가 무수하게 말하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의 부호는 양수여야 되니 0이어야 되니 음수여야 되니 음수여야 되지. 음수야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거니까 0이 얘보다 큰 거니까 아 그렇다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b가 음수였습니다. 이것까지 확인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거랑 이거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서술형 보통 쉬운 거 이번 여름 시험 보다 알겠지만 고등과정 첫 번째 서술형의 앞쪽 부분은 좀 쉽잖아요. 그런데다 이거 먼저 집어넣는 거거든요. 가보자. 그럼 첫 번째 뭐였죠? b라는 놈은 얘가 4a가 됐었고요.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a 더하기 2b가 음수인데 잘 봐봐. 이 b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가 되냐면 8a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얘가 7a가 0보다 작다가 돼서요. a가 음수가 되고요. a가 음수면 b도 음수가 된다. 부호를 따지셔야 돼요. 확인됐어? 여기 보라니까 여기.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뭐죠?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이거 물었죠? 어떻게 물었냐면 bx-가 2a 3b 그 다음에 얘가 5ax 쌤 이거 어떻게 문제를 바꾸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문자 정리하세요. 어떻게? b는 4a라며 바꿔. b는 4a라며 그러면 얼마? 12a 됐죠? 자 이제 저는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진아야 정신 차리시고 a가 아까 조금 전에 음수라고 그랬죠? 맞죠? a를 지금부터 지울 겁니다. 다 똑같이 있으니까 그럼 제가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 되죠. 그렇잖아? 근데 그럼 나머지만 정리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되니? 4x-2가 얘가 12 더하기 얘가 5x가 된다.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x가 14보다 그럼 결과적으로 x는 뭐보다? 마이너스 14보다 작다. 네, 이게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고 실제 여러 학교 서술형 첫 번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는 거는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한번 잠깐 정리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디까지 제가 시간을 좀 드릴 거냐면 그 뒤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4페이지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H37번까지 한번 잠깐만 정리 좀 해주세요. 자, 시간은 한 5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정리 좀 해보세요. 졸리시면 지금 나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그러라고 시간 잠깐 좀 드리는 거니까. 진아야 나갔다 오라니까? 정신 차려. 나갔다 오시라고.
H37번까지 한 번만 쭉 빨리 한번 풀어봐 주세요. 1차 부등식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문자가 많아지는 상황들이 좀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그럼 37번까지. 네, H37번까지. 자, 그럼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H28번 아까 안 풀었으니까 H28번에 대한 답을 먼저 불러드리면 H28번에 관한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 아까 30번을 안 풀었으니까 H30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34번에 관한 정답은 마이너스 1 이상 얘가 2 미만인 게 34번. 그 다음에 37번 문제가 맨 마지막이었죠. 여기가 10이 되겠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10이다. 이렇게 한번 채점해 보시면 어떨까 싶죠. 자, 그러면 아까 아직 이제 이 미지수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요거 쭉 한번 추려서 가고 절대값까지 한번 가볼 수 있는 대로 가봅시다. 자, 일단 설명해보죠. 그러면 H40번 문제 하나 잠깐 봐볼까요? H40. 자, 거기 봤더니 어떻게 돼 있죠? x 더하기 y가 1이다라고 하는 어떤 관계 시간을 줍니다. 이 관계식 제시가 되면서 뭐 하냐면 그냥 집어넣는 게 제일 편해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하나 봐볼까요? 3x가 마이너스 5가요. 마이너스 x 더하기가 3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x에 관한 형태니까 이 뭐가 되죠? 4x가 8보다. 그럼 결과적으로 x는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고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2x 마이너스 가 3y, 그죠?
그 다음에 얘가 6x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집어넣어 주면 2x 얘가 마이너스 3가를 y 대신에 1 마이너스 x 이렇게 일단 집어넣겠죠. 자, 그럼 여기 정리해보니까 얘가 5x, 얘가 마이너스 얘가 3이, 얘가 6x, 얘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넘겼더니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마이너스 나누면 이렇게 바뀌겠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우리가 1차 부등식에 관한 형태가 2차 부등식에 관한 1차식 걸로 나오면 그리세요. 그리는 게 가장 좋죠.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죠? 2라고 되어 있는데 수직선을 그릴 때 얘가 오른쪽 위라고 그랬고 여기 좌측에 해당되는 얘는 어떻게 있죠?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럼 이거를 연립이라고 하는 건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거니까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x가 2였고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해봐라? x-y를 갖다가 해봐라라고 했으니까 x-y는 얼마다? 3이다. 이런 식으로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특별하잖아요, 얘가. 이런 경우가 특이한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확장하는 형태로 넘어가서 저는 조금 뒤로 갈게요. 7페이지 넘기시면 HA가 47번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냐. 문자들이 들어가는데 일단 요 식을 한번 좀 써드리도록 할게요. 0.3x 더하기 a가 0.2x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죠? 0.5x 얘가 마이너스 얘가 5분의 8 제가 이제는 그런 얘기 한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음수와 그 다음에 소수와 분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좀 모양이 안 이뻐서 저는 양쪽에다가 10을 갖다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계산이 좀 편해질 것 같아서 그럼 3x 더하기가 10a가 되고요. 얘가 2x 얘가 마이너스가 30이 되고요. 얘가 5x 마이너스가 18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 연립 부등식은 일단 이렇게 한번 연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또 한번 연립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만 두 번 하시면 되잖아요. 써보도록 할게요. 3x 더하기가 10a가 2x-가 30보다 작다. 2x-30이 5x-가 18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시죠. 자, 그럼 얘를 풀어보니까 얘 넘기면 얘가 x가 되고요. 제가 넘겼더니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30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넘겨볼까요? 넘겨봤더니 얘가 마이너스가 3x가 되죠? 여기 넘어가니까 넘어오면 얘가 12가 되면서 양변을 마이너스 3 남으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건 뭐죠?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하는 형태를 이렇게 수직선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예요. 얘를 어디다 잡을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죠? 문자라서. 다시 말하면 저기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가서 교집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에 있어서 교집합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인데 문제가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해가 있대요. 그죠? 해가 분명히 존재한대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뭐야? 이 노란색이 안 되고 이게 된다는 얘기니까 주어진 이 과정에 얘가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이쪽에 있어야 됐었구나를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겹치는 파트가 이쪽인데 그게 문제에서 뭐라고 잡아놨냐면 여기를 b 플러스 2 여기를 6이라고 잡아놓은 거죠. 이거 갖다가 잡으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b는 마이너스 6이 됐고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좀 계산이 불편하더라, 그죠? 자,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30을 쫙 갖다가 넘겨보니까 이때 해당되는 a 값은 얼마가 진행이 되냐면 10분의 그냥 24로 쓸게요. 10분의 24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36인가요? 그러네요. 10분의 36으로 쓰게 되면 5분의 18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군요. 그러네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물어봤던 게 뭐냐면 b분의 a다 보니까 b라고 하는 형태가 마이너스 a라고 하는 형태가 마이너스 5분의 18이 되어서 정답은 5분의 3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문자가 들어가면 진짜 당황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해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방정식 처리하시면 돼요. 이거 다 방정식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뒤로 한번 좀 넘겨가 볼까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H56번 하나 봅시다. H56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H56번은 뭐냐? 방금 전에 해당되는 요소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구별을 좀 해볼까요? 3x 마이너스 이걸 보통 세로 계산이라고 해도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로 계산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한번 잡아줘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수식은 얘가 넘어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x. 선생님이 지금 거의 대부분 왼쪽으로 다 문자를 넘겨버리죠. 항상 기준이. 오른쪽은 얘가 4가 되면서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는 순간 첫 번째 해는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이 경우인데요. 어떻게 되죠? 넘어가면 x 얘가 a-3 이렇게 떠요. 그럼 이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기 힘들죠. 근데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걸 만족하는 연립을 만족하는 정수 x에게서 몇 개가 돼야 돼? 8개가 돼. 자, 그럼 그려봐야 돼. 자, 일단 마이너스 2보다 크대. 그러면 고집합이 있으려면 a-3에 얘가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니까 안 될 거라서 얘는 무조건 이쪽에 있으면 문제 없이 갈 거예요. 자, 이때 이걸 왜 꼽았냐면 정수라는 단어에서 마이너스 2 안에 들어있는 이걸 다 찾아요. 몇 개가 될 때까지? 8개를 만족할 때까지 써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그럼 8개가 되려면 이 A만, 참고로 그 A의 범위가 뭐냐면 자연수거든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면? 6이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번째 등호가 들어가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A는 얼마가 되더라? 9가 되더라. 이렇게 경계를 세팅할 수 있더라고요. 아직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가지고 우리는 연립이라고 하는 미지수가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잠깐 정리를 합시다. 이제 절대값 넘어갈 차례이긴 한데요. 자, H56번까지 한번 잠깐 정리 한번 해줄래? 여기까지. 시간 이번에는 한 6분 정도 들어볼 테니까 한번 마감 한번 쳐봅시다. 중간중간 안 풀려있던 것들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이거 다 끝내고 갈까요? 이거 이 프린트는 다 무조건 끝이야. 한번 계산하면 다시 한번 봐봐. 내가 실수하지 않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봐주시고. 수직선 그릴 때 조금만 높낮이 차 구별해서 좀 그려주세요.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여기 아까 우리 풀었던 문제잖아요. 일단 세팅하고 갈까요? 여기 안 풀어진 것도 쭉 풀어주세요. 분수는 먼저 최소공배수나 소수는 당연히 10, 100, 1000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못 빼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젖었어? 안 해? 응? 자, 이제 마감합시다. 답을 한번 좀 먼저 불러드릴게요. 아까 안 됐던 것들. 이따가 이거 다 확인받고 갈 거고 질문 있는 것들 다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볼까요? 네, 아이고. 네, 여기서 조문했고요. H34번부터 불러드리면 되는 거죠? H34번 때부터. 아까 거기, 불러드렸구나. H40번부터 불러드릴게요. 아까 우리 했던 것부터. 그게 3이고요. 아까 풀었던 거니까. H42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이야. H43번의 정답은 2야. 그 다음에 H46번에 관한 정답은 33이고요. H47번은 아까 풀었죠? 5분의 3입니다. H49번에 관한 정답은 4분의 9가 되겠고요. 4분의 9. H51에 관한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H51에 관한 정답은 6이다. 그 다음에 H53번에 관한 정답은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에만 등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56번에 아까 정답 말씀드렸죠? 이건 9다라고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거나 좀 같이 한번 볼까요? H51번, H53번, H51번이 나을 것 같습니다. H51번 문제 하나 잠깐 풀고요. 우리 이제 두 번째 버전인 절대값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좀 졸리신 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요즘 귀엽지 않아요? 이 사과 박스. 사과 박스. 이게 택배 이렇게 포장돼서. 사과예요? 아니야. 젤리요. 젤리 이렇게 팔더라고. 귤 박스가 있고 사과 박스가. 귤 박스는 사서 와이프를 줬어요. 그래서 야 선물이야. 그랬더니 막 받더라고. 이게 딱 느낌이 딱 진짜 뜯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젤리래요, 젤리. 젤리인데 이 얼마일 것 같아요? 가격을 맞춰보세요. 3,000원. 3,000원? 다운. 2,000원. 2,000원? 다운. 1,000원. 1,000원? 업. 1,700원.
얘 이렇게 못 마시냐? 다운. 처음으로. 네, 1,500원. 이렇게 하네. 1,500원 팔더라고요. 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 되게 이쁘지 않냐? 이렇게. 근데 안에 들어있는 포장은 별로인 것 같다. 느낌은. 근데 진짜 사과 맛인가 봐. 그래서 좀 드릴 테니까. 이 아이디어가 참 좋더라고. 귀엽더라고. 제 아직도 기억나는 거 혹시 더블 A 아세요? 더블 A? A4 용지. 그 더블 A를 축소해서 만든 메모지가 있어요. 아세요? 아 진짜요? 그거 처음에 샀을 때 너무 귀여웠는데 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진짜 사과가 생겼네. 자 일단 제가 3개씩 졸지 마시고. 진짜 사과네요 사과. 사과 3개씩. 맛은 모르겠다. 맛은 장사 못해. 야 그래도 진짜 상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서 이걸 안 버리고 갖고 있어봐야지. 맛있긴 하네요. 뭐 합성 창의도 뭐 이런 거겠지 뭐 다. 사과맛은 약간 향이 나지 않아? 네. 요즘 이제 그거 아세요? 네, 그 얘기만 잠깐 해줄게. 그 코카콜라 그 여러분들 보통 보면 원래 코카콜라는 병이나 이렇게 좀 크게 나오는 뭐 돼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코카콜라가 막 요만해지고 막 이러죠. 네. 그다음에 요즘에 좀 유행하는 거 유행이라고 하긴 그렇고 요즘에 좀 캔 사이즈가 좀 특이한 사이즈가 좀 많이 나오죠. 옛날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콜라 그냥 이렇게 얇았던 게 갑자기 뚱뚱해지고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30ml짜리. 그게 원래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원래 그게 이제 제품의 생산 주기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지면 그 익숙해진 거를 이제 더 이상 이제 매출의 성장이 없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쫙쫙 펼치는 과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신라면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 다음에 초코파이도 되게 오래됐지만 초코파이가 가끔 이상한 짓 한 번씩 하죠. 딸기맛 초코파이 뭐 유자를 품은 초코파이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초코파이를 먹는 사람들이 이제 한계가 딱 오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참 좋아요. 왜냐면 병이 되게 귀엽지 않냐? 그 정말 작은 병들 같은 거. 요즘에 원래 저희 와이프가 물을 많이 먹어서 차에 물을 진짜 많이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물이 보통 와이프 한 번 까면 앉은 자리에서 2통을 까요. 500ml짜리 2통을 그냥 까서 마시고 그럼 좀 있으면 또 까서 마실까 하시면 이런 게 이제 와이프는 너무 그런 거를 좋아해서 목이 많이 마르나 봐요. 그래서 다른 거 안 먹고 물을 많이 마시는데 요즘에는 생수가 이제 좀 작아져 350ml짜리가 나와요. 여기 이제 한 요만한데 근데 그게 요즘 더 줄었어요. 아세요? 200ml짜리도 나와요. 난 그게 도대체 원가가 뭐가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병당 한 250원, 300원씩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넣으면 그냥 딱 사라질 것 같은데. 자 이제 그 두 번째 이거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H 제가 51번 하나 보자 그랬죠?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부등식은요 지금 현재는 1차는 어렵지 않아요. 2차 여기 3번이 어려운 거지. 3번이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그 뒤쪽 과정에 좀 집중하시고 앞쪽은 그냥 기본기를 다진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51번 기출 한번 보죠. 어떻게 돼 있죠? 3x-2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얘가 3k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이거 아예 분리시켜 버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뒤쪽의 형태가 x 더하기 5다. 일단 이것부터 정리를 좀 할까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7x가 되고 오른쪽에 2 플러스 가 3k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x라고 하는 건 양쪽에 7분의 2, 2분의 7을 역수를 곱할 텐데 당연히 부등호방이 안 바뀔 것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과정인데 얘도 이렇게 넘겨와요. 항상 문자를 왼쪽으로 넘기는 습관을 좀 갖추세요. 그게 음수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얘가 5-가 3k. 그럼 어떻게 되죠?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갖다 곱하자. 그럼 양기는 일단은 요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 가로에 5-가 3k이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고 요청을 했었냐면 해를 갖는데요, 얘가. 해를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 그러면 둘 다 문자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표시해볼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5-가 3k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등호를 갖다 빼주고, 그죠? 오른쪽으로 일단 펼쳐주면 얘가 나오죠. 그러면 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보다 작다니까 어떤 지점을 이쪽을 선택하면 이렇게 간단 말이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이쪽에 있어야 되죠. 뭐 7분의 2 가로에
2 플러스 해가 3K가 어때야 돼요? 이렇게 가져야 해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건우가 한번 대답해주려. 건우야, 이 두 개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해가 있냐 없냐? 없죠. 맞아요. 해가 없어요. 같으면 해가 없다고. 왜 없죠? 같아진다는 건 이런 의미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하니까 고집합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려주는 게 맞겠고.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야? 항상 수직선의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거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2 하나 이렇게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양쪽에다 21을 갖다 때려버리면 마이너스 7가로에 5 마이너스가 3K. 그 다음에 얘가 3가로에 2 플러스가 3K. 이렇게 결정하시면 문제 없겠죠. 마이너스 35 플러스가 21K가 6 플러스가 9K 이렇게 들어가고 문자는 가급적 왼쪽에다가 펼쳐달라 말씀드렸고 얘 넘겨오니까 얘가 얼마? 41인가요? 이렇게 들어가네. 그럼 결과적으로 K라고 하는 것은 12분의 41인데 이게 3. 얼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K 값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얼마? 1하가 2 하나 3 하나 이렇게 들어갔겠죠. 거기에는 모든 합을 구하세요. 정답에서 6이 됐던 걸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수직선 잘 그리라고요. 1차 직선에 대해서 수직선 잘 그리시고 해가 있다 없다 판단을 그렇게 내려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뒤에 활용표는 넘기도록 하고요. 1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 이제 드디어 나타나죠. 우리에게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주는 절대값 있는 부등식. 네, 절대값과 가우스 기호는 진짜 많이 나오는데 가우스 기호는 수학에서 자주 쓰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절대값이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원칙을 얘기할까요? 절대값의 원칙. 원래 여러분 절대값 처음에 어디서 배우죠? 어디서 배워요? 그러니까 뭐 학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디서 배우죠? 절대값의 의미가 원래 뭐였죠? 음수, 양수. 음수를 양수로 바꾼다? 그것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문제예요. 거리 문제를 따질 때 수직선을 쓰거든요. 거리 문제를 따질 때.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준치가 필요했던 건데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여기 A라는 지점에 있고 어떤 아이가 B라는 지점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거리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쓰죠? B-A라고 쓰죠. 당연하죠.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니까 거리는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죠.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고 내가 만약 이렇게 쓰면 다르잖아요. A-B는 음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다 뭘 씌우죠? 네, 절대값을 씌우죠. 그래서 거리라는 관점에서 절대값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는 이 절대값은 경계를 잘 나눠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리 관점이라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서 무조건 안에 있는 게 양수면 그냥 나가지만 자 예를 들어서 자 안에 있는 형태가 양수라고 하면 그냥 나가지만 안에 있는 형태가 음수라면 얘가 음수라면 절대값이 벗겨지면 음수가 되니까 거리상 문제가 생겨요. 거기다 뭐를 붙여?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드는 게 포인트겠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 원칙이라고요. 자, 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만 중원은 저는 따로 빼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절대값이 만약에 한 개가 제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간을 나눠주면 되고요. 절대값이 두 개가 나오면 구간을 하나 더 늘려서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때 반드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수직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제부터 제가 그렇게 한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H64번 2013년도 9월 학력평가 그 내용으로 한번 잠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가로의 절대값 x-1 더하기 얘가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면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일반적인 패턴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잠깐만 봐주실래요? 여러분 방법을 다 알고 계셔서 한번 봐봐. 어차피 이제 시험 끝나고 첫날이고 그러니까 좀 그냥 워밍업 삼아서 가는 거니까 일단 얘가 제로가 되게 하는 x값을 일단 여기다 찍어주죠. 그리고 나서 이쪽 오른쪽 이쪽 왼쪽 그 다음에 요거 자체 이렇게 나눠지겠죠? 즉 얘를 기준점으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어떻게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크다일 때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많이? 그럼 x가 1보다 작다면요 x가 1보다 작다면 x-는 부호가 음수가 될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가줘야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넘어가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정리가 됩니다. 학생들이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자 여기다 그냥 아예 붙여볼까? 일대라고 하는 한글을 붙여보자. 이거인 상황화해서 해석을 한 거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다시 연립하셔야지. 무슨 얘기야? 1보다 작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크대요. 이렇게 색칠하셔야 되겠죠.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x가 1보다 크다 1대라고 하는 한글을 한번 또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죠? 얘가 양수가 되니까 얘는 그냥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식을 정리를 해보니까 얘가 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6이 되어서 얘는 x가 2보다 작다가 되는데 이거랑 이거를 같이 만족해야 되니까 그려야죠. 1보다 크다라는 전제에다가 2보다 작다라는 과정이다 보니까 겹치는 형태는 이렇게 들어갔던 게 확인이 되죠. 마지막 세 번째 뭐하죠?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등호는 따로 빼는 게 좋다. 1대 그럼 x는 1을 갖다 저기다 집어넣었더니 2 곱하기 0 플러스 1이 4보다 작다. 그럼 어때요? 이게 0였고 1이니까 1은 4보다 작다가 만족을 하죠? 그럼 어때요? 이것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은 무조건 또는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적인 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있었던 마이너스 2하고 1을 갖다가 먼저 집합 표시. 그 다음에 1과 2 사이다라고 하는 것도 집합 표시. 가급적 높이 차이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누가 여기다 때려 박았어? 세 번째 x는 1이 해당되는 해집합이니까 얘가 딱 채워지면서 답은 어떻게 됐어야 돼? 마이너스 2보다 크다, 2보다 작다가 정답이 돼야지. 이게 습관화만 되면 절대값이 있는 문제는 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속도가 차이가 생기겠죠. 그건 여러분이 극복해내셔야 되는 과정이고요. 무조건 전개를 나누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등호가 은근히 헷갈려서 등호를 저는 따로 빼는 편입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절대값은 특별하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해가 있지만 가장 기본은 절대값은 구간을 나누는 거고 구간에 따라서 음수가 되는 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대신 이런 전제에서 깔았기 때문에 항상 교집합을 선택하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 이게 잡으시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64번 하나 처리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하나 더 지우고 제가 2개짜리를 한 번 더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2개짜리 할 때는 약간의 좀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되는데 H66번 옆에 이제 문제를 일단 쓰고 나서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여기 옆에서 팁 하나만 드릴게요. 팁 한 번만 써볼래 거기다가. 자, 어떤 팁을 드릴 거냐면요. 자, A-X의 절대값이나 X-A의 절대값은 똑같죠. 왜죠? 거리니까. 나랑 건우의 거리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 건우를 바라보는 거랑 건우 입장에 나를 바라보는 거리는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가 자연스럽게 바뀌어도 스위칭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 더. 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X라고 하는 형태하고 B 플러스 X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거를 좀 기억을 왜 해달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이게 뒤에 마이너스가 뒤에 있으면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처음에 이 과정을 여러분께 조금 쉽게 가려면 이렇게 고쳐드리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봐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컨셉이네. 저 보라색의 버전 자체가 A-X, X- 거리의 관점이 똑같아 보니까 이 마이너스를 자연스럽게 앞뒤를 바꾸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직선 그리라고요? 자, 얘가 제로가 되는 게
마이너스 1이요. 얘가 제로가 되는 게 3이요. 됐죠? 그럼 영역이 그러면 첫 번째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에 여기 상수, 여기 상수. 저는 총 5개의 구간으로 쪼갤까 합니다. 선생님 그럼 절대값 3개만 더 많아지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절대값 3개짜리를 내지는 않아요. 교과 과정에서.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된다. 첫 번째 가볼까요? 한글까지 아예 쓸게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아 참고로 잠깐만. 여기하고 여기 영영되는 것이 마이너스 1이고 3이면 가급적이면 작은 걸 왼쪽에다 쓰세요. 어? 여기가 큰 걸 써줘야 돼. 바뀌어 있으면 바꿔놔. 그게 훨씬 낫다. 자, 그럼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라고 하면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얘가 음수예요. 맞습니까? 헷갈린 숫자를 뭐 마이너스 한 3 정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얘가 음수, 얘가 음수가 되어서 아, 둘 다 음수가 되는구나, 절대값이. 그래서 마이너스를 둘 다 붙여줘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우린 얘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얘가 플러스 2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x는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확인이 되죠. 자, 근데 이거 봐야죠. 이 범위에서 보는 거니까 여기다 수식선을 그냥 바로 그릴게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얘가 작다. 그럼 당연히 겹치는 파트가 얘가 되겠죠. 일단 그림으로만 그려놓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글도 쓰겠습니다.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보다 3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앞쪽은 플러스, 뒤쪽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맞아요? 여기 x 더하기 1은 양수잖아요. 얘가 음수잖아요. 어떻게 확인해? 0이라는 숫자를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얘가 양수, 음수 되는 거 확인하니까.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나오죠? 앞에는 양수, 뒤쪽에는 음수. 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좌측이 4였고요. 우측이 얘가 6이에요. 어때요? 만족하죠? 성립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답을 얘를 답으로 선택을 해놔야죠. 저거 상황에서는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번엔 x가 3보다 크다일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3보다 크다. 뭐 4를 한번 집어넣으면 둘 다 양수가 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앞쪽 것도 플러스, 뒤쪽 것도 플러스. 그래서 여기가 계산의 형태가 2x가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x라는 형태가 4보다 작거나 같다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 어때요 또? 이것도 결부해서 교집합 3보다 크다. 그죠? 3보다 크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좀 높이 차이를 주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하고 네 번째 그냥 한꺼번에 쓸까요? 네 번째는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1일 때. 다섯 번째는 x가 3일 때. 이렇게 그냥. 자, 그대로 가보자. 여기다 마이너스를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 볼래? 만족하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제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제로 더하기 4는 4고 4가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어때요? 오케이. 네, 오케이. 만족해요. 3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3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얘가 4. 여기 3제곱 0이니까 4 더하기 0은 4죠. 4는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도 클리어. 그럼 수익성 표시했던 인간과 별표 써놨던 인간들을 그럼 지금부터 뭐 해봐? 합집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서 했던 마이너스 2의 등호가 있었고 마이너스 1의 등호가 없는 요게 첫 번째 1번 범위.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높이 차이 두라 그랬습니다. 요 범위. 세 번째 범위는 어떻게 나왔죠? 4보다 여기죠? 3보다 크고 4보다 작고 나왔으니까 여기 4를 갖다 잡아주고 얘를 요렇게까지 설정하시면 되겠죠. 대신 아직 요거 안 했잖아요.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채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일 때 한번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뭐라고 쓰면 돼? 다 메꿔진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면 되죠. 그럼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
이걸 봐볼래? 이거 좀 봐볼래? 여기다 작은 놈을 앞쪽에다가 쓰면 마마, 뿔마, 뿔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부터 부호가 변하기 시작해요. 마마, 그죠? 마마, 그 다음에 뿔마, 그 다음에 뿔뿔 이렇게 가서 오히려 실수가 많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시고 요거는 여러분들 그거죠? 우리가 보통 최다 빈출이라고 얘기하나요? 학교별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고 많이 연습하는 상황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절대값은 기본으로 뭐다? 수직선을 그려주는 연습을 하는 게 목적이다.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이 팁 두 가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팁을 더 드릴까요? 그 밑에 문제 때문에 하나만 더 줄까? 얘들아 이렇게 돼 있어. x-a 루트가 돼 있어. 이거 어떻게 써야 돼? 네, 절대값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절대값 없는 문제 아니야? 그렇지 않고요. 얘는 반드시 절대값이 있습니다. 68번 살짝만 고쳐볼까? 68번 하나 고쳐볼까? 뭐로 고쳐? 밑에 있는 그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그거를 절대값으로 고쳐주시면 위에 문제하고 똑같아지죠. 이해되시겠죠? 절대값이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여러분이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밑에 하나 풀어볼래 그러면? 밑에 하나 H68번 하나 지금 바로 풀어봐. 수직선 그리실 때 반드시 높이차, 단차라고 표현하는데 단차 좀 만들어주세요. 자, 그럼 한번 잠깐 봐볼까요? 자,
지금 패턴은 똑같아요. 패턴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직선 표시에서 절대값 위치 잡으시면 절대값이 하나는 2분의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잘 구별하셔서 가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아까하고 다르게 아까는 뭐였죠? 얘가 플러스라면 거기가 옮겨보면 마이너스로 발생하죠? 굳이 안 옮겨도 돼요. 네, 그 상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12가 네,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다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내가 부등식이라고 하는 어떤 계산들의 가장 기본은 방정식에 전제됐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에 특별히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구간을 나누되 수직선을 적극적으로 쓰세요. 여러분 중2 때 처음에 수직선을 배우는데 수직선의 그 거리라고 하는 말씀을 좀 고상하게 절대값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거 구간 나누는 것만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만 더 넘어가 볼까요? 유형 13번입니다. 유형 13번. 자 유형 13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절대값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버전이 되는데 어려운 거냐? 아니요, 개념만 잘 잡으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면 특수한 해당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유형이 나눠져 있으니까 보자라는 건데요. 뭐냐면 한번 잠깐 봐볼래? 얘들아,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해서 약간 좀 그 심플하게 한번 가보자. 자, 절대값 아까 제가 분명 말했죠.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플러스다. a가 만약에 음수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첫 번째 가볼까? 기억번 a가 양수가 되면요, 양수 절대값은 어차피 양수니까 양수와 양수는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죠. 범위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a가 음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는 양수인데 음수. 양수가 음수보다 작을 수가 있나?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경우가 하나 생겨버리죠. 자, 디귿번 a가 0일 때는 뭐죠? 어차피는 x가 그냥 0겠지. 이렇게 해서 가는 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니까 방정식과 요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절대값을 아까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 만약에 절대값을 이렇게 써도 무관하잖아요. 이거 뭐야? 원점과의 거리가 a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얘기야? 수직선을 해석하면 그게 a라는 놈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a라는 놈이 하나 있고 제로가 있다면 그 거리라고 그랬어요. 원점과의 거리가 a보다 작은 걸 선택하라고 그랬거든요. 어디죠? 여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하죠? x가 a와 마이너스 a로 달아주는 거죠. 뭐일 때? a가 양수 조건일 때.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해석을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드릴 거냐면, 네. 음수면 말이 안 되니까 a, b가 양수라는 전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절대값 x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원점과의 거리가 a보다 작다는 것은 x는 마이너스 a하고 a 사이에 있어야 거리가 a보다 작지 않겠냐라는 입장인 거고요. 절대값 x가 b보다 만약에 크다라고 얘기가 되나요? 그냥 a로 쓸까요? a로 쓴다라고 하면 이건 a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거 뭐죠? x는 이 왼쪽이겠죠.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x는 a보다 크거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이 느낌을 한번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쌤 아까처럼 왜 우리 범위 안 나눠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2개 이상 있거나 아니면 절대값과 바깥쪽에 미지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고 미지수도 그 절대값 안에 다 갇혀져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바로 풀 수가 있어요. H74번 봐봐. 자, 바로 갑니다. 자, 부등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놓고 나서 뭐라고 됐냐면 얘가 4분의 3k, 얘가 마이너스가 6이래요. 근데 얘가 해가 없대요. 해가 없다. 독특한 케이스네. 쌤, 얘는 양수잖아요. 맞아요, 얘 양수예요. 절대값이 양수라고요. 물론 0을 포함하는 양수. 그러면 얘가 해가 없으려면 이 해당되는 오른쪽에 있는 이 부호가 양수면 되겠냐, 음수면 되겠냐? 예, 음수면 되죠, 음수. 0이 돼서도 안 되죠. 왜? 증오가 되니까. 그래서 4분의 3k-가 6이 뭐였다? 얘가 음수였다라고 풀어서 4분의 3k가 6보다, 항상 문자를 왼쪽에다 주세요.
3을 약분해주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K는 결과적으로 8보다 작다의 범위를 취하게 되죠. 심플한 거야 이렇게 표현.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뭐야? 7, 6, 5, 4, 3, 2, 1 몇 개? 7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 잘 정리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문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계속 만나시게 될 텐데 그 절대값 문제를 이런 느낌들로 한 번씩 좀 나눠서 문자가 한쪽에만 있으면 이건 어차피 숫자니까 오케이 해가 없다는 건 얘가 양수인데 얘가 음수면 되겠다. 그 내용이 위에 박스 안에 또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드디어 부등식의 절반값을 딱 지난 겁니다. 절대값까지. 이제 뭐 남았어요? 2차 함수와 부등식, 연립부등식. 요것만 이제 가면 끝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3번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그 15페이지로 한번 잠깐 좀 넘겨주시고요. 2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가려고요. 거기를 너무 그게 힘들게 학생들이 막 고민하고 힘들어해서 저는 그렇게 가지 않고 2차 부등식을 다 2차 함수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타이틀 보시면 2차 함수의 관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프만 예쁘게 그리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잠깐 미리 소개를 좀 하면서 차근차근 개념 정리할게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한번 쭉 풀어보세요. 숙제 드리는 거는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쭉 풀어보고 오시면 부등식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구나. 물론 문제를 부등식 어렵게 하면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단 머릿속에다가 방정식의 인수분해, 방정식의 풀어갔던 해, 수직선 그리고 이런 것만 좀 연습을 해갖고 오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자, 일단 거기 2차 부등식의 풀이에서 1번, 2번, 3번, 4번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쉽게 몇 가지를 좀 보자. 자, 잠깐 맞아볼까? 자, 이렇게 만약에 그렸다고 쳐보자. 제가 지금부터 여기를 알파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빨간색 기준으로 이쪽 범위와 이쪽 범위를 한번 읽어보자. 무슨 얘기냐면 얘는 뭐죠? 이 빨간색 범위가? 빨간색 범위가 뭐죠? x가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뭘 판단해? 함수값을 판단해봐. 여기 이런 값일 때 그때 나타나는 그 y값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그때 y값? 양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잡으면 되죠?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요. 이쪽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즉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는 그때 해당되는 그 fx는요. 어때요? 이 정도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때 나타나는 그 y값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면 이 알파 베타는 어떻게 찾느냐라고 봤더니 그럼 여기 써볼게. x는 알파하고 그럼 x는 베타일 때 알파 집어넣고 베타 집어넣으면 그때 해당되는 f 알파하고 f 베타 즉 fx는 뭐가 되죠? 0이 된다. 그래서 얘가 뭔데? 얘가 방정식인 거고 얘가 방정식 해석을 하는 거고 얘가 부등식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의 경계는 어차피 방정식에서 왔던 거기 때문에 방정식의 두 근과 개수 관계, 근의 공식, 판별식 뭐 이딴 거를 통해서 찾아내신 상태에서 여기에 오른쪽이면 여기 왼쪽이면 그것은 양수다. 여기는 음수다. 이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읽어내시면 거기 나와 있는 2차 부등식, 2차 함수 그다음에 여기 다 설명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계산하는 과정들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데 또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거기 120i의 28번부터 그냥 간단히 설명할까요? 어떻게 되어 있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물론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 되겠지만 저는 함수로 풀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네, 이렇게 한 번 하고요. 이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2와 y가 0보다 작다를 연립하면 얘가 나오죠. 근데 이게 뭐더라? x축의 아랫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그려줄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차함수는 두 가지. 완전 제곱식을 고쳐서 꼭지점 위주로 해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y절편이 아닌 x절편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거나.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봤더니 x절편 기준으로 갈 수 있다면 가보는데 여기 인수분해 혹시 될까요? 2일에다가 마이너스 4하고 네, 3이요. 감사합니다. 그럼 얘가 2x 더하기가 3이었던 거고 x 마이너스가 4였던 거니까 얘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절편 하나와 4라는 절편의 대가리가 양수니까 이런 그래프였을 거고 x보다 아래쪽 부분을 가리켜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쪽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답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과 4 사이다. 물론 그냥 2차 분응식 해석해도 되지만 이렇게 가는 연습을 하면 미지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2차 함수로만 해석하면 부등식은 절대 흔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냐 아래냐를 따진다. 그래서 내가 맨날 농담적으로 얘기했던 게 EXID 노래도 얘기했던 거야. 위아래. 나름의 그런 기준점들을 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자 있는 걸로 좀 넘어가서 슬슬 난이도 올려드리고 한번 풀고요. 여러분 좀 정리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 그 뒤쪽 라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봅시다. I의 32번 한번 봐볼까? I의 32번. I의 32번부터 한번 봐볼까? 자, I의 32번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래프로 가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자주 하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네, 절대값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배우셨어요? 절대값을 나눠라. 여기는 어차피 x는 1 기준으로 나눠질 거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크다 할 때, 세 번째 x가 1일 때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1보다 작으면 음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대를 써볼까? 1대를 써봅시다. 자, 그럼 x가 1보다 크다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죠? 얘가 그대로 나가겠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얘 넘어가면 얘가 마이너스가 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된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가 된 거고. 맞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를 그래프로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좀 하면 편할 것 같아서 요게 그러면 절편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인 거죠. 여기는 하나는 4인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인 거죠.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지죠. 쌤, 0보다 작다면서요. 오케이, 여기. 오케이, 여기. 자,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죠. 뭘 조심해야 되죠? 범위요. 1보다 작을 때 그랬으니까 저는 여기다 1을 표시해서 1보다 작을 때를 이렇게 아래로 표시할게요. 자, 1보다 얘는 뭐라고 그랬죠?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표시할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위쪽에 있는 수식은 어떻게 되죠?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x는 1보다는 크고요. 얘는 4보다는 작았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자, 1 한번 집어넣어봐. 그럼 얘가 제로, 1 집어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6. 어때요? 항상 성립하죠. 그럼 여기다가 x는 1이라고 하는 걸 추가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과 아래쪽 해당되는 부분을 그대로 갖다가 표시를 하면 네, 이렇게 표시해주고 거기다 1을 갖다가 채워주면 완벽하게 채워주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하고 얘가 4 사이다. 이렇게 결론 지으시면 문제 없겠지. 나중에는 그래프로 가면 돼요. 근데 지금 아직 그래프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안 했으니까
범위를 다 나눠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겠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차함수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야, 너 그래프 그릴 수 있니? 네. 못 그리겠니? 아, 네. 그러면 못 푸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절대값하고 포함해서 계속 가는 거니까 그런 논리들을 한번 봐주시면 어떻겠느냐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유형만 설명하고 마무리 잠깐 합시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조금 더 쉽게 가는 거 한번 더 소개할게요. 자,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주로 하냐면 그래프를 그려라, 웬만하면. 자, 한번 가볼게요.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이렇게도 한번 설명하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연장하고 제가 여기다가 R자를 붙여라. 사이. 기억나? 00 되는 게 이게 사이잖아. R자를 붙여라 뭐거든요? 가장자리. 물론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를 맞춘 상태. 그래서 얘가 x2보다 작다, x는 4보다 크다. 이게 원래 쉽죠. 근데 그 여러분들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를 대비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프를 자꾸 그려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모르겠다. 뭐 쌤이 항상 아까도 잠깐 좀 부원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뭐라고 얘기할까?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랑 강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특강 얘기도 하고 이제 여름방학 특강 뭐 할 건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걸 과연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그러니까 10번 정도 수업을 할 수 있다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보는데 빨리 나가는 게 과연 능사인가? 제대로 다지고 가는 게 좋은 건가? 어떤 게 더 나은가? 뭐 이런 얘기들을 잠깐 좀 했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하고 그 현재 사교육 시장에 흘러가는 거랑은 좀 생각이 전 좀 달라요. 솔직한 마음을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힘들어해도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힘들어 뒤질 것 같죠 오늘 갑자기 시험 보다가 네? 근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여러분 진짜 나중에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저희 아들한테 했던 얘기 하나만 해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너무 많이 졸려와 또 하시고 오늘 좀 시험시험 가도 돼서 오늘 실은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벌써 여기까지 들어갔으니까 물론 활용편이 남아있어서 아직 어마무시한 게 남았지만 이런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누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진짜 안 읽었어요. 진짜 뭐 저희 아버지가 뭐 책을 사주신 적도 없고 위인전 포함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읽었던 책이 50권이 안 돼요. 위인전 포함해서요. 초등학교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읽었던 책이 50권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딸리죠. 어휘력이 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국어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시던데 문학작품 해석을 할 때 네 생각 말고 글쓴이의 생각 그런 거 묻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했었냐면 국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문학작품 분명히 나는 예를 들어서 황순원의 소나기 뭐 이런 아주 옛날 소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소나기를 읽고 나는 그냥 내가 읽었을 때 나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답을 고릅니다. 1, 2, 3, 4, 5번에서 내가 느꼈던 거 그대로 나는 쓴 거니까 어때요?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는 당연히 야 이거는 당연히 그 소설가가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의도로 썼을 거니까 그걸 고르면 이게 답이겠지라고 얘기하는 난 그게 전혀 공감이 안 돼.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국어쌤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학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쌤, 제 생각이 왜 틀린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진짜 싫어요. 제가 이제 같이 근무했었던 국어쌤들 이제 재수하는 가르치면 선배님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도 연락을 해요. 제가 뭐 자료 같은 거 생기면 국어 자료나 이렇게 좋은 거 생기면 보내드리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그럼 이제 그 국어쌤 맨날 그러네요. 야, 네 생각 말고 왜 내가 네 생각을 설득을 해야 돼? 그건 아니야. 맨날 얘기하는데 애들은 되게 답답해하는 거지. 그러면 걔네들이 설문평가 해보면 그 선생님에 대한 설문을 다 그어버려. 그럼 나 옆에서 보면 되게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반 애들한테 내가 담임 맡고 있는 애들한테 나 분명히 얘기해. 야, 그게 저 선생님들 말이 정확한 거야. 야, 수천 명, 수만 명의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나이가 연배가 있으시니까 그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 좀 들어봐. 그게 맞는 거야. 그리고 그게 내가 국어를 못 해봐서 알아. 나 저 선생님들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안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저희 누나한테 이제 얼마 전이었어. 한 2주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누나한테 전화해서 누나랑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아 진짜 왜 우리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책을 진짜 그렇게 안 사줬을까? 책이라도 좀 읽었으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저희 애한테는 지금 책을 엄청 사주거든요. 물론 지가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책을 이만큼씩 사줘요. 그럼 지가 읽고 걔는 그 뭐죠? 이렇게 만화를 좋아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만화되어 있는 걸 어렸을 때 많이 읽혔는데 그게 마법 천자문 여러분들. 이게 마법 천자문을 거의 한 18독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걔는. 그래서 한자 검정도 봤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갖고 한자 검정도 3번인가 봤어요. 3번. 급을 조금씩 올려가지고 나름 또 우쭐해가지고 이렇게 뭐 별거 아니네. 근데 이딴 얘기는 하고 있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이제 저희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걔가 수학을 되게 약간 좀 겉멋으로 풀거든요. 얼마 전에 나한테 걔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학 질문을 나한테 처음으로 했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뭐 배우는 거 아세요? 받아내림이 2번 있는 뺄셈. 뭐 989에서 뭐 797을 빼라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한 번 빌려주고 또 한 번 빌려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요즘에 해요. 근데 얘가 뭐가 하나가 잘 안 됐나 봐 숙제를 하는데 나한테 아침에 온라인 수업 하다가 나한테 갖고 왔어. 아빠 나 이거 잘 모르겠어. 근데 원래 받아내림이 있는 거 여러분 잠깐 기억해봐. 한번 잠깐만 이 얘기만 좀 해줄게. 니네 어떻게 했었냐면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내가 했던 것처럼 만약에 987이었어. 근데 만약에 798을 갖다 빼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를 빌려주잖아. 그럼 여기다 7이라고 쓰고 얘다가 이렇게 쓰잖아. 근데 요즘엔 이렇게 가르쳐 쓰는 게 아니라 10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그음과 동시에 여기다 17이라고 써.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빼서 여기다 9 쓰고. 그럼 이거 또 안 되잖아. 여기 또 한번 빌려오잖아. 그치? 여기 빌려오지? 그럼 여기다 8에서 17이라고 써서 얘를 갖다 빼니까 얘가 8, 얘가 이게 답이야. 친절하게 선생님이 학습지에다가 첫 번째 예제를 이렇게 가도로 다 써놨어요. 1번부터 한 20번째까지 갔던 것 같아. 초등학교 그 학습지 알잖아. A4 안에 좀 다다다닥 붙어 있는 거. 이 녀석이요? 이걸 하나도 안 쓰래. 너 이거 왜 안 써?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 그냥 계산해도 되니까. 내가 빡 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면 너 준솔아 너 나중에 큰일 나. 애한테 참아 쓸 수 없는 단어들을 쓸 수는 없으니까 너 엿된다 막 그러면서 안 된다고. 이 진짜 안 되는 거라고. 왜냐면 머리로 암산하는 데는 사람의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해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실수가 적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때는 그냥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10이라고 썼죠. 10이라고 쓰고 17에서 8을 이렇게 빼는 형태로 가는데 요즘에는 교과서에 17이라고 애초부터 써버리더라고요. 아무튼 구수 방법이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얘기했죠. 아빠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책을 안 사줘서 아빠는 책을 못 읽었고 그게 핑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는 진짜 너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어. 평상시에 많이 읽어보고 그러면 너 나중에 도움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여러분이 시험 때만 반짝 공부해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진짜 수포자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수포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수학을 공부를 안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밑에 있는 6층에 계신 이제 박찬우 선생님이라고 이제 수학 여기 중고등부 팀장님이 계시는데 저랑은 안지 거의 한 지금 한 8년 9년 돼요. 제가 그분 때문에 여기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제가 전에 했던 제가 이제 팀장, 팀원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좀 반대로 바뀌어 있죠. 근데 워낙 친해서 1년에 적어도 한 6, 7번씩 만났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도 많고 그래서 옛날 운동도 같이 하고 막 그랬어요. 스쿼시 막 이렇게 하고 막 아침에 막 학원 출근하기 전에 사는 것도 거의 같아가지고 같이 스쿼시도 하고 그랬는데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어.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막 이런저런 얘기들 하다가 애들한테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는 게 맞냐? 그리고 감 떨어진다는 게 어떤 얘기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만약에 하루라도 어떤 문제를 안 풀잖아요. 어떤 유형에 관계된 거를 뭐 하루 정도, 한 일주일 좀 안 풀었다고 해봐. 저도 버벅대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버벅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오늘 솔직히 저도 쉬고 싶었어. 솔직한 마음. 아까 유성이한테 그런 얘기는 저도 쉬고 싶고
오늘 하루 하고 다음 주 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교재도 그때 나오니까. 그제?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너무 놔버릴까봐 난 그게 좀 불안했고. 오늘 뭐 퇴원자도 있고 뭐 그래요. 뭐 원래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퇴원자도 있고. 별로 I don't care.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잘 되길 바랄 뿐이죠. 저는 강사 입장에서 그래요. 이게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저는 교육업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서비스업이에요. 저희 서비스가 마음에 들면 여러분 얼마든지 전 떠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는 않는데 이런 거지. 내가 그래도 적어도 더 뭔가를 많이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남죠. 제가 개인적으로 미안함이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딴 거 아니에요. 수학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계속 공부하시면 여러분 언젠가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실은 딱 이렇게 공부량이 딱 누적이 되면 그것만큼 점수가 바로 나와요. 진짜 그게 그래요.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 때 보셔서 아마 좀 짜증나는 뭐 몇 개 그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부분 어느 정도는 건드려 봤던 유형들 안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매일 또는 뭐 매주 단위로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잘 체킹하면 여러분 기말 때 분명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좀 잊지 마시고 좀 매일매일 좀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이 부등식 문제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손 놓고 이제 뒤에 뭐 평면의 방 그러니까 도형 점과 좌표 그 다음에 직선의 방에 원의 방에 들어가면 부등식이 또 이렇게 쓱 사라질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러분 또 느낌이 좀 싹 없어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해야 되겠죠. 네, 쌤이 아마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 했던 그거 기억하세요? 누적 복귀 학습지 기억하세요? 예, 그 내용이 아마 차분차분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작업을 해서.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아마 누적 복귀 학습지라고 하는 형태가 나가게 될 겁니다. 뭐냐면 승현아 이런 거야. 오늘 2차 부등식 했잖아요. 이 자료가 아마 누적 복귀 학습 지난번에 우리 15회까지 했을 거야. 15회? 25요? 예. 10회까지. 10회까지 했었네. 10회 그럼 10회분 정도까지 아마 작업을 제가 또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계속 부등식이 들어가 있게 배운 데까지 계속 양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에어컨 좀 꺼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야, 에어컨 힘드신 분들 그쪽 앉지 마. 알겠죠? 여기를 이렇게 직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 자리가 그래. 이쪽 자리가 그러니까 다음 전에 추워 뒤지겠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잠깐 쉬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하고 이따가 다시 만나서 요거부터 합시다. 한 15분 정도만 간단하게 쉬어갑시다. 칩시다.